좋아요, 구독. 네. 자, 주식 매매 777 전략입니다. 자, 주린이 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사이트가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확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기법을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아깝다 보니까 네. 가급적이면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네, 주식 초보자분들만 봐라. 아니면 너무 위험할 만큼 너무 핵심적인 강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깝긴 하지만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77 전략. 첫 번째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깊기 스시. 자, 회입니다, 회. 맛있는 네. 회를 먹어보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재수 깊기 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리고 스케줄,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전략. 자, 7가지 패턴 유형을 통해서 이 모든 기법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설명만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 말씀드린 재무, 재료, 수급, 제재수, 기기, 스시 자꾸 들으시면 이게 외워질 겁니다. 제가 매주 제재수, 기기, 스시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자, 재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도의 재무가 아니에요. 또 올해 재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과 2025년, 내후년의 재무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황이 점차 좋아지는 그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HTS에서 볼 때는 작년도의 재무가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볼 때는 2분기의 재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 손실이 잡혀 있어요. 파란 색깔을 보게 되면 아, 이 회사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재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전환이죠. 흑자 전환 이런 거.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도에 재무가 좋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재료를 선별할 때는 재료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성이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신한 것인지 또 의외성인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벤트성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급 중요한데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수급도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외국인이라고 잡혀 있는 이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외국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랑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외국인의 탈을 쓰고 한국인처럼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판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짜 수급을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급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술적 위치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 위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이 상승 공간을 바라보고 어느 자리까지, 어느 저항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자리가 눌림목의 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가. 이건데 지지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블 지지 또는 트리플 지지입니다. 지지라는 것이 이평선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지지를 깨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특히 중장기 이평선이 일봉에서의 60, 120, 240 그리고 주봉에서의 60, 120, 240 이런 것들이 더블 지지로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지지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트리플 지지로 잡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기술적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끼부림, 국제화품에서 보여드렸듯이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끼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대감. 그게 바로 끼부림입니다. 그리고 일정 중요하죠. 스케줄.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일정들. 오늘의 소방의 날이었어요. 그러면 소방의 날과 관련된 소방 로봇에 대한 무슨 멘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바로 이제 소방 로봇이 급등할 때 따라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그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미리 매집을 하는 그러한 먼저 움직이는 선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화품이 어디까지 오를 때에 어디서 매도하겠다라는 시나리오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7가지 저항 자리, 중장기 이평선, 일봉 상황에서 61선, 121선, 241선. 여러분의 HTS는 디폴트로 121선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1선을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저항은 구름층 상단 또는 기준선 또는 주봉과 월봉에서는 전환선도 저항이 된다는 것. 자, 기준선은 뭐냐면 26개 캔들의 평균입니다. 일봉에서 21선은 20일 주가의 평균, 기준선은 26일 주가의 평균인데 그것은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한 평균이기 때문에 일봉의 기준선이라는 저항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선은 9거래일의 평균, 9거래일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 일봉에서 21선은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가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릿수, 이것은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때, 900원이 1,000원이 될 때 그게 저항이 돼요. 그리고 9,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될 때, 자릿수가 바뀔 때 그것도 저항이 됩니다. 당연히 9만 원이 10만 원이 될 때 그것도 저항이 되죠. 근데 가벼운 저항이에요. 그다음에 매물대. 자, 일목균형표와 상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매물대를 표시한 것을 우리가 HTS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 그다음 피보나치. 피보나치는 상승의 추세를 그려갈 때 또는 하락 추세를 그려갈 때 어느 자리에서 반전의 흐름이 나타난다. 반락이나 또는 반등 그런 비율적으로 되돌림이 나타나는 자리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쌍봉, 삼봉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패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패턴이 다 있습니다. 다른 패턴 또 있으면 한번 누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7가지 패턴이 다 들어옵니다. 자, 삼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이런 컵핸들 패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어서 빠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급눌 패턴 매집 형태 완전 바닥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직장인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봉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에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세 번째 삼봉에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는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저는 구름층이라고 표현하는데 클라우드 니어, 구름층 상단에 가까운 것, 니어가 가깝다는 표시니까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이 가까울 때 그 상승 공간만큼 채우는 그 수익을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주월봉은 주봉과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까지 그 상승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서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 그다음에 컵 핸들 패턴은 뭐냐면 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U자형 패턴. 네. U자형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고점을 달성하거나 넘어서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빠지죠. 그다음에 컵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가는데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전고점 아래 구간에서의 핸들을 만드는 그때를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급눌 패턴. 급눌은 뭘까요? 급눌, 급하게 눌리는 패턴 이런 걸까요? 비슷해요. 급등했다가 눌리는 거죠. 자, 이게 끼부림이거든요. 네. 급등했다가 눌림. 우리는 급등한 패턴을 쫓아가기 쉽지만 눌림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아깝죠. 1차 급등에 참여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주가는 끼부림으로 인해서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급등 후 눌림에서 잡는 겁니다. 그다음 매집 형태, 이거는 그냥 쉬우니까요. 바닥에서 충분한 매집이 됐을 때, 그다음에 완전 바닥. 그럼 완전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7가지 패턴 유형에서의 삼봉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종목을 보면서 이 7가지 패턴 유형에서의 종목, 이 한국엔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국엔컴퍼니 1, 2, 3 아시겠죠? 하나, 둘, 세 번째. 네, 여기서 네. 기가 막히게 매도 포인트를 딱 잡는 거예요. 짜릿하죠? 왜? 네. 거기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소름 돋게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매도가 딱 됐을 때 주가가 확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짜릿하죠. 네. 이 짜릿함을 선사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이 삼봉 기법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다음 삼봉이 기대가 되는 게 있겠죠. 네. 그것은 제가 종목을 이제 히든으로 좀 남겨놓긴 했는데 네. 오늘의 자, 히든 종목인 건가요? 아니요. 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UT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1, 2, 3 아시겠죠? 삼봉이라는 거 쉬워요. 삼봉 1, 2, 3 세 번째 만나는 봉우리. 그다음 이것은 히든입니다. 이것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게요. 이것도 하락의 추세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삼봉이죠. 1, 2, 3 상승할 때 이 상승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전략으로 해서 이 상승 공간만큼의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이건 뭐냐? 네. 일봉을 채우는 겁니다.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을 채우는 거예요. 디지털 조선을 볼게요. 네. 이게 구름층이죠. 상단을 채우고 빠지죠. 그다음에 여기 구름층 상단을 채우고 빠지죠. 그다음 구름층 상단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를 바라보고 밑에서 준비했다가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 여기서 바닥에서 이만큼 수익을 내는 것. 이게 바로 클라우드 니어 기법이라는 거.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자, 주봉과 월봉에서 패턴을 봅니다. 자,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오스테오닉 월봉을 볼게요.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어디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월봉의 구름층 상단은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상승의 추세가 있지만 거기서부터 주가가 확 밀리죠. 이럴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여기서 딱 매도했는데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그렇죠? 엄청 네. 빠졌죠. 바로 그래서 월봉에서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느냐. 자, 클라우드 니어 주봉 월봉에서 잡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상승 추세가 있는 그런 월봉에서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상승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상승이 이만큼 채워갈 때에 어느 정도 수익이냐면 무려 50%의 수익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다음 컵앤들 패턴 이런 겁니다. 컵을 만드는 거예요. 컵을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부터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컵을 만들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만들면서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상승률도 굉장히 좋죠. 이 상승이 바로 40% 수익입니다. 그래서 컵 핸들 패턴 이 유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매 패턴에서. 이것은 제가 히든으로 남겨놨는데 이거 노란톡방에서 공개할게요. 자, 컵을 만들고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데 상승의 목표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네. 컵 핸들 패턴에서 어디를 상승의 목표로 보고 대응한다라는 거. 그다음 급눌 패턴입니다. 급등 후 눌림 패턴. 이게 이제 급등 후 눌림 패턴인데 보십시오. 급등한 다음에 이게 산 정상까지 갔다가 골짜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상 정상까지 가다 골짜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아찔하네요. 바로 이 종목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서 급등 후 눌림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눌림의 바로 바닥에서 잡았을 때 큰 수익을 기록하는 겁니다. 급눌 패턴 이해하시죠? 네. 급등 후 눌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잡는다? 급등할 때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눌림에서 잡아야 될까요? 눌렸을 때. 맞습니다. 네. 바로 눌림에서 잡아야 되죠. 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죠. 애니능률이 바로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 급등 후 눌림, 급등 후 눌림. 이 패턴을 봅시다. 이것도 역시 급등 후 눌림이죠. 네. 급등 후 눌림인데 자, 눌림이 또 여기서 급등 후 눌림이죠. 네.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눌림에서 특히나 이것을 이건 어떤 종목인데요? 히든이죠. 이것도 노란 톡방에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이거 굉장히 되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갭 음봉이거든요. 네. 이 갭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컸다는 얘기예요. 아.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것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갭 상승에서 바로 쭉 빼는 겁니다. 자, 시간의 매매도 중요한데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급눌 패턴이며 갭 음봉 패턴입니다. 갭 음봉 패턴에 대해서는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급눌 패턴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 매집 형태 보세요. 이게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넥스트 아이입니다. 앵커님도 이제 보이시죠? 네. 이게 장장 3개월 동안 매집이 된 거예요. 와, 진짜 네. 길게 끌고 갔네요. 맞습니다. 이 매집이라는 것은 가격이 빠지지 않고 기간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되면서 충분히 매집이 되고 난 다음에 급등 패턴. 2배죠. 바닥권에서 2배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이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충분히 매집한 다음에 급등했을 때 2배를 실현한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 떴는데 2배. 네, 이 맞습니다. 종목도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넥스트 이거 네. 바로 이 다음 종목이 바로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집 패턴입니다. 네. 이 종목입니다. 아. 3개월 동안 매집이 된 패턴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패턴입니다. 완전 바닥 패턴. 자, 완전 바닥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특히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아까는 저항 자리가 구름층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구름층 하단은 어떤 자리일까요? 구름층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더 내려가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말일까요? 지지의 네. 자리입니다. 아. 특히나 주봉과 월봉에서 구름층 하단이라는 것은 네. 그 매물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바로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주봉에서 봤는데 네.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왔습니다.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와서 매수 기회가 되었고 하나 더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이 바로
쌍바닥도 아니고 삼중바닥입니다. 아까는 삼봉이라는 것을 저항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았지만 그렇죠. 이것은 1, 2, 3 바로 매수 포인트를 이 삼중바닥에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완전 바닥이면서 매수 포인트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힌트를 주는 히든 종목 바로 이겁니다. 삼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사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매수해야죠. 그렇죠. 완전 바닥을 잡는 바로 이 종목. 주봉의 구름천 하단을 채우고 삼중 바닥을 만드는 종목. 이 종목을 바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랑투버 들어오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 또 신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